국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조례안을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발안했지만 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녹조 독성물질이 포함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경남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우수한 수소 인프라 기술을 호주에 수출하고 그린 수소를 공급받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창원시가 지난해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진주에도 도입하자며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안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건데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제도는 운행은 업체가 하고 산정한 운송 원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표준 운송 원가제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했는데 운전자 인건비를 업체가 챙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건 재정과 노선, 서비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준공영제.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안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와 버스업체 노사가 효과는 없는데 예산만 더 든다며 반대해 찬반 논란은 재연됐습니다. 노동자들 인건비 착취해서 연간 10몇 억씩 챙겨가고 있어요. 시장 큰아버지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 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나 사전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의 위험이 큰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단위성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임시에는 제8대 진주시의회의 마지막 회의, 준공영제 조례안을 처리하자 말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좀 대립이 되었습니다. 8대에서는 끈을 꺼내야 되고 9대에서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저는 이런 논란을 계속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을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는 표결 끝에 보류돼 6일 지방선거로 구성하는 다음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시민 편의와 직결된 문제이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신중하게 더 논의하자는 겁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녹조가 생긴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독성물질이 들어간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경남교육청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낙동강에서 재배한 쌀과 무, 배추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마이크로시스틴은 특히 간에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농업용수나 농산물의 녹조 독성물질 검출 허용 기준과 표준 분석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경남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녹조 독성물질 검출의 허용 기준안 마련을 환경부와 농식품부, 식약처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쌀과 무, 배추, 상추를 중심으로 급식 식자재 유통 경로 파악에도 나섭니다.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기 어렵거나 그 과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응한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청의 자체 표본 조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 당국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도교육감님의 도교육청의 직접적인 책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이 늦어진다면 저희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한편 환경부는 8월 중 나오는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을, 식약처는 가능한 6월까지 마이크로시스틴 표준 분석법을 개발해 농식품부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창원은 국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소 차량과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소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호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 충전소를 설치해주고 호주에 그린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능 수소 압축기가 설치돼 시간당 버스 4대, 최대 2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한 수소 설비 업체가 핵심 부품인 수소 압축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승용차와 버스뿐 아니라 규모가 큰 트램과 청소 트럭도 충전할 수 있는 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지역의 수소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소 기술을 확보한 데 따른 성과로 이제 호주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더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겠다. 호주의 에너지 기업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호주 수소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창원의 수소 정책과 기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지난달 30일 맺었습니다. 창원 기업이 호주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기술을 이전해주면 현지 기업들이 제작한 수소버스를 시범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호주의 그린 수소를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We can bring the good solution and technology into Australia hydrogen energy space, and we can see a great market opportunity for both of us. 창원시는 2040년 전국 수소 차량의 10%인 5만 2천여 대 운영을 목표로 기업들과 함께 수소 건설 장비와 선박, 항공 비행체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들을 같이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호주나 중동은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고요. 두바이를 시작으로 세계 은행 국제 포럼에 이어 호주까지 창원의 수소 정책과 기술력이 세계 수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엔 8,76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183명, 김해가 1,355명, 진주가 818명, 양산이 767명 등입니다. 확진자 감소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추가 사망자가 2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01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장 선거엔 허성무 현 시장, 통영시장 선거엔 강석주 현 시장, 거제시장 선거엔 변광용 현 시장, 남해군수 선거엔 장충남 현 군수, 고성군수 선거엔 백두현 현 군수를, 사천시장 선거엔 황인성 예비 후보입니다. 나머지 지역 단체장 선거구는 후보자 심사 중이며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인 의령은 최소 정수 1명 기준으로, 고성과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을 받아 기존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또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6개 신설되면서 도의원이 기존 58명에서 6명 늘어난 64명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경남도 도시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은 인수위 행정실장인 서일준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완공 등의 핵심 현안 사업과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 등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도로망 구축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3개 정당 위원들이 제출한 각각의 보고서를 취합해 채택했는데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진해구 자은 3지구에 시내버스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창원시는 5천 세대가 입주한 자은 3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13번 노선을 신설해 냉천 사거리에서 중흥 S클래스 구간을 30분 간격으로 28회 운영하고 8번과 752번 노선에는 정류장을 1개씩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농협의 한 직원이 2년에 걸쳐 조합원 보조금과 물품 대금 5,8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농협은 해당 직원의 권고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조합원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금 횡령과 금품 살포 등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중앙회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제도화하라고 농협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KBO 리그 역대